한적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루함을 느낀 사업가가 특이한 내기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저 문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여성과 결혼하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웃었고 사업가는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젊은 노숙자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서울의 팜르 파빌리온 레스토랑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주변 고층 건물의 창문에 반사되어 서울 상류층을 끌어들이는 화려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식탁보와 반짝이는 은식기가 있는 테이블 사이에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인 강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45세의 강태우는 성공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의 투자, 제국은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지만 그의 갈색 눈에는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레드 와인잔을 무심코 돌리며 진한 액체가 고급 크리스탈에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표정을 짓고 있군요, 태우 씨.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뭐가 문제인가요? 복잡한 거래라도 있나요? 강태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세게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업이요? 아니요,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준호는 호기심을 느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강태우를 수년간 알아왔지만 그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말해보세요. 위대한 강태우를 괴롭히는 게 뭘까요? 후계자요, 준호 씨. 남자 후계자 말입니다. 강태우가 낮지만 좌절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전통적인 가문 출신이라는 걸 아시죠? 제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아버지에서 아들로 사업을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이준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친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요? 당신 딸은 똑똑하잖아요, 태우 씨. 그녀가 쉽게... 그건 같지 않아요. 강태우가 목소리를 약간 높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를 눈치챈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자여야 해요.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우 씨,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은 구식이고 성차별적이라고요? 강태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요. 믿어주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마치 강씨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것을 저버리는 것 같아요. 무거운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이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태우의 남자 후계자에 대한 집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착 때문에 거의 1년 전 아내 박지연과의 결혼이 파탄났습니다. 지연 씨는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강태우의 전 부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화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태우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유머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이요? 그녀는 나 없이 더 행복할 거예요. 준호 씨, 나는 내 집착으로 그녀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웨이터가 와인을 리필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강태우는 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아한 커플들과 비즈니스 만찬을 즐기는 임원들로 가득 찬 테이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광채가 빛났습니다. 난 운명을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이제 상황을 직접 주도하겠습니다. 이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그 어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태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기요. 바로 여기서 지금. 저 문으로 들어오는 다음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가 레스토랑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이준호는 와인을 마시다 목이 막혔습니다. 미쳤어요? 태우 씨,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아마도요. 강태우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하려는 거예요. 다음에 들어오는 여자가 누구든 제 아내가 될 겁니다. 80세 할머니면 어쩌죠?
이준호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현명한 아내를 얻게 되겠죠. 강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재미와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태우 씨, 설마 진심이겠어요? 이건...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두 남자는 기대에 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인물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자였지만 르파빌리온의 일반적인 고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방향을 잃고 겁에 질린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자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강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새로 온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충격과 다른 무언가의 혼합이었습니다. 결심, 호기심? 둘 중 누구도 더 말을 하기 전에 레스토랑의 경비원 2명이 이미 여자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밖으로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외쳤고 그의 목소리가 이제 조용해진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눈이 그에게 향했고 겁에 질린 여자의 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태우는 다른 손님들의 충격받은 눈길을 무시한 채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선생님, 경비원 중 한 명이 말을 꺼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요. 강태우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제 손님입니다. 놀라움에 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강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우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분. 저는 강태우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여자는 망설였습니다. 강태우의 내민 손에서 그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손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그녀는 자신의 더럽고 굳은 살 박인 손을 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란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습니다. 이미란이에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더 활짝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란 씨. 르파빌리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태우가 미란을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하는 동안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매혹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태우를 수년간 알고 지냈지만 그가 이렇게 충동적이고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 거야? 한편 서울 피나코 지역의 작은 아파트에서 강태우의 전 부인인 박지연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전 남편이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바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주사위를 던졌고 이제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박지연은 태양이 막 떠오를 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누워서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드는 황금빛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발전시켜온 의식이었습니다. 세상과 마주하기 전 이 몇 분간의 평화로운 시간. 38세의 지연은 인생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거의 1년 전에 마무리된 강태우와의 이혼은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소박한 아파트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연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화로운 연회장과 화려한 파티에서 이제 그녀는 새로운 일상의 단순함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졸린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16세 된 딸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안녕, 우리 딸 지연이 대답하며 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잘 잤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오늘 발표 때문에 긴장돼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눈에서 불안감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지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아버지의 지능과 결단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잘할 거야, 수진아. 넌 이걸 위해 열심히 공부했잖아.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수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강하고 독립적인 젊은 여성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의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슬픔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기가 너무 빨리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망설이며 침묵을 깼습니다. 아빠와 연락하고 계세요? 그 질문은 지연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와 강태우는 수진을 위해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상호작용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주로 변호사나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딸. 왜? 무슨 일 있니? 수진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아빠에 대한 온라인 뉴스를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아요. 지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읽었습니다. 재벌 강태우, 르 파빌리온에서 노숙자와 저녁 식사하며 스캔들, 일으켜 세상에. 지연은 재빨리 기사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한편 서울 다른 쪽에 있는 강태우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여성 이미란이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를 둘러싼 호화로움 속에서 완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강태우는 커피 2잔을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란에게 한 잔을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자, 미란 씨, 강태우가 그녀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미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제게 뭘 원하시는 거죠? 강태우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커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 미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망과 충동의 순간에 내린 결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미란 씨, 이게 미친 짓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지키고 싶은 약속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라는 침묵을 지키며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다음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당신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미라는 마치 강태우가 자신이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속삭임이었습니다. 강태우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미란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미라는 갑자기 일어섰고 거의 커피잔을 엎을 뻔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병든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강태우도 일어서며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발 미란 씨, 진정하세요. 이게 미친 짓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의도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해치거나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미라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가예요, 미란 씨. 강태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그리고 왜냐고요? 글쎄요, 제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당신, 이미란 씨가 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변화일 수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당신은 부자고 유명하잖아요. 원하는 여자 누구나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강태우는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겉모습 너머를 볼 때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것에 기회를 줄 때가 된 거죠. 미란 씨,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제안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 그리고 제 인생도 바꿀 기회를요. 오랜 시간 동안 미란은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눈은 강태우의 얼굴을 살피며 어떤 거짓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한다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천천히 미소가 강태우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란 씨,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편 박지연의 아파트로 돌아가 보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태우의 변호사이자 친구인 이준호였습니다. 지연 씨,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무언가를,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면 믿지 못하실 거예요. 지연은 위장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강태우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준호 씨? 그녀가 물었고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전화선 너머에서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그가 결혼할 계획이에요. 어젯밤에 만난 여자와요. 노숙자 여성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전날 밤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동안 지연은 주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강태우가 충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강태우와 미란, 그리고 지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운명이 주사위를 던졌고 이제 이 예측 불가능한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분주한 서울 거리를 비추고 있을 때 박지연은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말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 강태우가 전날 밤 만난 낯선 노숙자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호한 걸음으로 지연은 강태우의 사무실이 있는 웅장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결정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접수처에 도착하자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강태우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 접수원이 긴장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강 사장님은 오늘 방문 예약이 없으십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제가 왔다고 알려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짧은 전화 통화 후 접수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만나주시겠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연에게는 마치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준호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그녀를 보고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그가 말하며 그녀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우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었고 항상 그랬듯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통제된 듯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은 사무실로 들어섰고 그녀의 눈은 익숙한 환경을 훑어보다가 강태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냐고요? 강태우 씨, 당신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거예요? 낯선 사람과 결혼한다고요? 그것도 노숙자 여성과? 강태우는 한숨을 쉬며 그녀 뒤에 있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문이 빨리 퍼지는군요. 주제를 바꾸지 마세요. 지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당신 기준으로도 말이에요. 잠시 강태우는 피곤해 보였고 그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무겁게 자신의 의자에 앉았고 지연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연 씨, 이게 미친 짓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이걸 해야 해요. 해야 한다고요? 왜요? 남자 후계자에 대한 당신의 이 터무니없는 집착 때문인가요? 지연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우 씨, 우리에겐 멋진 딸이 있어요. 수진이는 똑똑하고 유능해요. 이건 수진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강태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난 우리 딸을 사랑해요. 당신도 그걸 알잖아요. 그럼 왜요? 지연이 고집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예요? 강태우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눈은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정형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변화가 필요해요, 지연 씨. 뭔가 다른 걸 해야 해요. 내가 빠져있는 이 공허한 일상에서 벗어날 무언가를 말이에요. 지연은 그를 지켜보며 연민과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결혼하는 게 그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강태우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순 없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미라는, 그녀는 내가 만난 그 누구와도 다르다고요. 미란이요? 지연이 그 이름을 되풀이했고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게 그녀의 이름인가요? 저 강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란이에요. 그녀에겐 사연이 있어요, 지연 씨.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한 강인함이 있죠.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우 씨, 당신은 그녀를 24시간도 채 알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때로는 한순간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강태우가 대답했고 그의 시선이 지연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둘 다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수년 전으로 말이죠. 그 순간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깨졌습니다. 이준호가 들어왔고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해해서 그녀가 여기 와 있습니다. 강태우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미란이요, 어디 있나요? 접수처예요,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여기로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하면서요. 지연은 강태우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고 그녀가 수년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를 여기로 데려와요, 준호 씨. 그가 말했습니다. 몇 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연은 몸을 돌렸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여자를 보며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라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단순한 옷과 헝클어진 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에는 위험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부정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외와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시선이 지연에게 멈췄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미란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확고했습니다. 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란 씨, 이분은 박지연 씨입니다. 제 전 부인이세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살펴보았고 각자 이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부인이요? 미란이 되풀이했고 그녀의 시선은 강태우와 지연 사이를 오갔습니다. 전 부인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시간이 없었어요. 강태우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미란 씨, 아니요. 미란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전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려고 왔어요. 전 이걸 할 수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 선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강태우는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란 씨, 제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설명할 게 없어요. 미란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실수였어요. 당신은 저를 모르고 저도 당신을 몰라요.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강 선생님. 현실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지연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미란이 자신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뭔가 질투, 걱정에 찌르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란 씨, 강태우가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아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에겐 제 문제가 있어요. 제 짐이 있다고요. 그냥 당신 삶에 들어와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가장할 순 없어요. 그 순간 지연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강태우와 미란 사이에 섰습니다. 미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둘만요? 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강태우와 이준호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남자들이 마지못해 사무실을 나가자 지연은 미란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강태우를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처럼 누군가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미라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전 남편과 결혼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건가요? 지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당신만큼이나 놀랐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강태우에게 필요한 거일지도 몰라요. 당신들 둘 댁에 말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한동안 쳐다보았고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오갔습니다. 마침내 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미란 씨.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한편 사무실 밖에서는 강태우가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지연이 미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이 순간이 그들 모두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우의 사무실에 드리워진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강태우와 이준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지연과 미란이 예상치 못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지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를 격려하시는 거죠? 지연은 한숨을 쉬며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미친 짓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강태우를 알아요. 그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집착할 수 있는지 알죠. 그가 이걸 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무것도 그를 막지 못할 거예요. 그럼 체념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란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저 정말 어쩌면 이게 당신들 둘 다에게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강태우는 그를 도전하게 만들 누군가가 필요해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미란 씨, 글쎄요, 당신은 인생을 바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만약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말이에요. 미란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지연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죠? 제가 그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죠?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미란 씨. 당신은 이미 강태우가 가졌을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당신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용기로 이 미친 상황에 맞서고 있어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흘렀습니다. 마침내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지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해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강태우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연은 미란의 요청에 놀랐지만 그녀에 대한 공감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미란 씨. 약속해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자 그들은 강태우와 이준호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강태우가 물었고 그의 시선은 미란과 지연 사이를 오갔습니다. 미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강 선생님.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미란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먼저 이게 동화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제가 하룻밤 사이에 공주님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건 당신이 돈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강태우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하고 존중합니다, 미란 씨. 둘째, 미란이 계속했습니다. 지연 씨가 이 과정에 참여했으면 해요. 그녀는 당신을 알고 이 세계를 알아요. 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조건은 강태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확인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태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론 지연 씨가 동의한다면요. 동의합니다. 지연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준호는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합의가 된 것 같군요. 결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강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란이 다시 한번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뭔가에 서명하기 전에 저는 강태우 씨를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알아가길 원해요. 우리 약혼 기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강태우가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개월이요. 3개월 후에도 여전히 이걸 진행하고 싶다면 그때 결혼하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상황은 초현실적이었지만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 방침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미라는 강태우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지연이 그녀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옷을 사고 예절, 수업을 받고 천천히 미라는 강태우의 세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우에게 이 시간은 자기 발견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미란의 강인함과 결단력, 그리고 그녀의 독특한 인생 관점에 매료되었습니다. 매번의 대화, 매번 함께 보내는 순간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예상치 못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란의 일종의 멘토가 되어 그녀가 강태우의 세계의 복잡한 사회적 규칙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 강태우와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약속이 이루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은 몇 달 전에 만난 김민수 교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게서 위안과 이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입계는 지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친 일이에요, 민수 씨.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민수는 애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전 남편과 그의 새 약혼녀를 돌보는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알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미란을 위해서요. 그녀에겐 그녀 편에 설 사람이 필요해요.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걱정했어요, 지연 씨. 그게 제가 당신을 가장 존경하는 점 중 하나예요. 지연은 민수의 말에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뭔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이름 붙이기를 꺼리는 무언가였지만 그것은 그녀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기 있어 주셔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지연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한편 도시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강태우와 미란이 공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었고
미라는 여전히 단순히 산책을 하면서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인가요? 강태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란 씨, 처음에는 절망 때문이었어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미친 욕구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힘, 관점 같은 것 말이에요. 당신은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미라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의 말에서 어떤 거짓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강 선생님, 하지만 시도해볼 의향은 있어요. 강태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걸음을 계속했고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서울 위로 지는 동안 강태우와 미란 그리고 지연의 삶은 계속해서 그들 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강태우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활기찬 목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미란을 서울의 상류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갈라 파티였습니다. 특이한 약속이 이루어진 지 2달이 지났고 미란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말이죠.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은 미란은 새롭게 익힌 우아함으로 연회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절 수업과 지연의 지도가 효과를 발휘해 그녀는 손님들과 정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때때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내면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고 입계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발전에 감명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는 이러한 변화가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데타스, 그녀가 잘 해내고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그의 옆에 와 있었고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당신이 그녀와 함께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지연 씨. 지연은 어깨를 으쓱였고 그녀의 눈은 미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어요. 강태우 씨, 저는 그저 약간의 가장자리를 다듬어 주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미란이 손님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강태우 씨, 정말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미란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요? 그 질문은 강태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전 아내를 마주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그저 당신을 미란에게 끌리게 한 것이 바로 그녀가 다르다는 점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진정성, 삶에 대한 그녀만의 독특한 관점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지연의 말은 강태우의 가슴에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전에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중요한 부동산 사업가인 손님 중 한 명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강태우 친구, 그 남자가 외치며 강태우의 등을 두들겼습니다. 정말 멋진 파티군요. 그리고 당신의 약혼녀,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당신은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할 거예요. 강태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씨. 네, 미라는 그녀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연은 물러나 인파 속에서 미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바 근처에서 약간 길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미란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미란은 익숙한 얼굴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걸 항상 해내는 거죠? 지연은 웃으며
샴페인 2잔을 집어들어 하나를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수년간의 연습이죠. 친애하는 미란 씨.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잘 해내고 있어요. 미란은 감사하게 샴페인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 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연이 대답했고 미란의 어조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태우 씨와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미란 씨, 그건 오직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마세요. 강태우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그 진정한 미란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바꾸고 싶게 만든 그 미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당신을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로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지연의 말은 미란의 깊은 내면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흘리지 않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때로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원래의 미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은 미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한 걸음 물러설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기억할 때 말이에요. 그 순간 강태우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미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두 분이 계셨군요. 미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미란은 지연과 빠르게 시선을 교환한 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강태우 씨. 가죠. 강태우가 미란을 다시 손님들 사이로 안내하는 동안 지연은 그들을 지켜보았고 가슴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반대편에서는 강태우와 지연의 딸인 수진이 혼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6세의 나이에 그녀는 이 상황의 미묘한 뉘앙스와 밑에 깔린 긴장감을 감지할 만큼 충분히 예리했습니다. 이상하지, 그렇지 않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몸을 돌려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인 김민수가 조용히 파티에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뭐가요? 수진이 물었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넓게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 말이야. 네 아버지, 그 여자, 내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있는 것 말이야.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해요. 하지만 또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흥미롭기도 해요. 민수는 잠시 소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니, 수진아? 그 질문은 수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해 조용한 관찰자 역할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가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제 일부는 미란 씨를 미워하고 싶어요. 엄마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녀가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저는 그녀가 불쌍해요.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잡한 상황이구나. 민수 씨는요? 수진이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는 솔직한 질문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걱정돼. 그녀는 미란을 돕는데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데 너무 열중해 있어. 때로는 그녀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 민수의 말은 수진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지연은 지금 몇몇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알잖아요. 그녀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수진아. 네 어머니는 너를 둔 것이 정말 행운이야.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수진은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녀도 이 복잡한 이야기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의 복잡성과 그 밑에 깔린 긴장감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강태우, 미란, 지연, 수진 그리고 민수.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도전과 의심 그리고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이 서울의 하늘로 올라가며 잠들지 않는 도시를 밝히는 동안 이 인물들의 삶은 계속해서 얽혀갔고 각자 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때 미란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강태우가 그녀를 위해 임대한 아파트의 킹사이즈 침대의 편안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불과 2달 만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의아해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도시 정령이 그녀 앞에 펼쳐졌고 첫 번째 태양 광선이 고층 빌딩의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여전히 그녀의 숨을 멎게 했고 그녀가 한때 집이라고 부르던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미란 씨, 강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고 그가 방으로 들어올 때 그를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강태우는 피곤해 보였고 마치 잠을 많이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란에게 다가갔고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파티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가 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요. 미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강태우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미란은 그가 긴장할 때 이런 제스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란 씨, 나는 우리가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주고 싶었고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강태우의 말은 미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관찰하며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해독하려 했습니다. 강 선생님, 그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하지만 당신 말씀이 맞아요. 때로는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란 씨.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요. 알아요. 미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필요한 건 화려한 파티나 비싼 옷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정말 필요한 건 저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말하지 않은 함의들로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강태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미란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미란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던 말을 할 용기를 모았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 선생님. 생각할 시간, 다시 저를 찾을 시간이요. 이것이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길인지 결정할 시간 말이에요. 강태우는 미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모든 권리가 있어요. 한편 도시의 다른 쪽에서 지연은 부엌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손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멀리 떠나 있었고 전날 밤의 사건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몽상에서 끌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연은 딸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 어젯밤 파티 때문에 조금 피곤할 뿐이야. 수진은 설득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았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수진아. 뭐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그 질문은 지연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그녀의 16세 나이를 넘어선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오, 수진아.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해. 네 아빠와 나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함께 살아온 인생이 있지. 우리 사이에는 항상 존재할 어떤 종류의 사랑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결혼을 유지하는 종류의 사랑은 아니야.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민수 아저씨는요? 엄마는 그를 사랑하세요. 지연은 민수에 대한 언급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는 정말 훌륭해, 수진아. 그는 나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행복하게 해줘. 그런데 왜 엄마는 아빠와 미란 씨 일에 그렇게 관여하고 계세요? 수진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끈질겼습니다. 그 질문은 지연을 번개처럼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고 그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수진아.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내 일부는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꼭 쥐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세상을 등에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수진의 말은 지연의 눈에 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딸을 꽉 끌어안았고 자신의 소녀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는 대학의 강의실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지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밤 우리 둘만의 저녁 식사 어떠세요? 그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 혼란 속에서 지연에게 평화로운 순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미란의 아파트로 돌아가 보면 강태우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한번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든 알아두세요. 나는 당신을 신경 써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이에요. 미란은 강태우의 말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알아요, 강 선생님. 저도 당신을 신경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가에는 슬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해해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당신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나갔고 미란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돌아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서울의 거리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가며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와 투쟁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서 강태우, 미란, 지연, 수진 그리고 민수의 삶은 계속해서 얽혀갔고 각자 자신의 자리,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이 내릴 결정들은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양이 서울의 하늘 위로 올라가며 도시를 약속과 가능성으로 밝히는 동안 그들 각자는 앞으로 다가올 계시와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서울에 내려앉을 때 미라는 도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청바지와 간단한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쉽게 바쁜 행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강태우가 제공한 호화로운 삶 속에서 몇 주를 보낸 후 그녀는 도시의 소음 속에 다시 있는 것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걸었고 그녀의 생각은 감정과 의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지난 몇 주는 꿈과 같았습니다. 아니면 동화로 위장한 악몽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녀의 발걸음은 그녀를 익숙한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강태우를 만나기 전 그녀가 자주 잠을 청하던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미라는 벤치에 앉아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산책하는 가족들, 손을 잡고 있는 연인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노인들. 이 장면의 평범함에 그녀는 미소 지었고 향수의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미란 씨,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며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아 옛 길거리 친구인 전구가 망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당신 맞아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미라는 오랜 친구를 보며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만나서 반가워요.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었고 그 친숙한 제스처에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구가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 모두 걱정했어요. 미라는 망설였고 자신의 인생의 대반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정우 씨, 믿기 힘든 이야기죠. 한편 강태우의 사무실에서 사업가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책상 위의 서류 더미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란과의 대화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를 몽상에서 끌어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부르며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의 놀라움으로 들어온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강태우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 씨? 지연은 말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란 씨에 관해서예요. 그리고 당신에 관해서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관해서요. 강태우는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강태우 씨, 지연이 말을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의 행동이 미란 씨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지연의 말은 강태우의 배를 주먹으로 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손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어요, 지연 씨. 미란 씨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고 싶었죠. 알아요. 지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좋았어요. 하지만 강태우 씨, 당신은 그저 누군가를 그들의 현실에서 끌어내어 당신의 현실에 적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미란 씨에게 공평하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강태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전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마침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태우 씨.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문제예요.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수지는 학교에서 문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선생님이 낭송하는 시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소연이 그녀의 산만함을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소연은 확신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그녀가 더 추궁하기 전에 종소리가 울리며 수업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학생들이 소란스럽게 일어나는 동안 소연은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있잖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업 후에 밀크쉐이크 마시러 갈래? 넌 이야기가 필요해 보여.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겠다, 소연아, 고마워. 공원으로 돌아가 보면 미라는 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와, 미란 씨, 전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미라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때로는 나 자신도 거의 믿을 수 없어요. 전구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들은 모든 것을 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라는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톤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우 씨, 내 일부는 강태우에게 그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것이 그리워요. 단순함, 자유로운 말이에요. 정우는 미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만이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어요, 미란 씨.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분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어요. 정우의 말은 미란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바라보며 그의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정구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것 같아요. 해가 서울 위로 지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들은 각자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마주하고 있었고 지연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고 미라는 이 모든 중심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새로운 날의 약속을 가져오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그들이 내릴 결정은 자신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서로의 운명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며 서울의 거리를 밝히는 동안 그들 각자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선택들에 직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갈림길은 그들 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목적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확실성 속에 그들이 막 시작하려는 여정에 진정한 흥분이 있었습니다. 밤이 서울에 내려앉았고 그와 함께 가늘고 끈질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아파트에서는 창문에 부딪히는 비의 부드러운 소리가 방 안의 주인공들의 마음 상태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잊혀진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 안락 의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지만 말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태우와의 대화는 어땠어요? 민수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차 잔을 커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격렬했어요. 제가 마침내 그에게 그의 행동의 영향을 보게 만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 질문은 지연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강태우와 미란 그리고 수진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걱정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제 일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요. 마치 제가 어떻게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민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지연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강태우의 선택에 대해 책임이 없어요. 미란의 선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써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생각할 때일 수도 있어요. 민수의 말은 지연에게 혼란 속의 명확성의 번개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이해뿐만 아니라 깊고 인내심 있는 사랑도 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길을 잃었어요. 아마도 한 걸음 물러설 때가 된 것 같아요. 한편 도시의 다른 쪽에서 강태우는 젖은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대화는 그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그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최근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 인생의 궤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수진이 어렸을 때 데려가곤 했던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젖은 벤치에 앉아 강태우는 기억들이 그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진의 웃음소리, 그의 손 안에 있던 지연의 손의 따뜻함, 그 단순한 순간들에 느꼈던 완전함의 감각.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고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취약함의 순간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란으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 있어요. 강태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일까요? 그리 멀지 않은 아늑한 카페에서 수진과 그녀의 친구 소연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초콜릿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소연이 수진을 주에 깊게 관찰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줄래? 수진은 컵 속에 숟가락을 가지고 장난치며 친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잡해 소연아, 우리 가족이 엉망진창이야. 소연은 수진이 계속 말할 용기를 모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가 다시 결혼하려고 해.
거의 모르는 여자와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녀도 어떻게든 관여하고 있어 돕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소연은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건 정말 힘들어 보여.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 수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르겠어. 때로는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엄마를 돌보고 아빠를 걱정하고. 하지만 다른 때는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 소연은 수진의 손을 꼭 쥐며 조용한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넌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 없다는 걸 알지, 그렇지? 난 항상 여기 있어, 언제나. 소연의 말은 수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네가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강태우가 미란을 위해 임대해준 아파트로 돌아가 보면 미란은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원에서의 전구와의 대화는 그녀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과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비에 젖은 채 들어오는 강태우를 보았습니다. 미란 씨,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당신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왔어요. 미란은 잠시 그를 관찰했고 그의 눈에서 취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몇 달 전 만났던 자신감 넘치는 남자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강태우 씨, 그녀가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의해요, 미란 씨. 저는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미란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요, 강태우 씨.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군요. 강태우가 완성했고 그의 입술에는 슬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에요, 강태우 씨. 지난 몇 주는 꿈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 현실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누구인지가 아니에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창문에 부딪히는 비 소리만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미란 씨.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요. 미란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강태우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당신은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미란의 말은 강태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의 뺨에 있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미란은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진실되고 애정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요, 강태우 씨.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저는 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주인공들은 각자 자신만의 성찰과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생각할 힘을 찾고 있었고 강태우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자신의 감정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성인의 삶의 복잡성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미라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서울 위로 내리고 있었고 거리를 씻어내며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시가 잠든 사이 우리의 주인공들은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강해졌으며 자신들의 삶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서울의 하늘은 맑고 밝았습니다. 마치 전날 밤의 비가 거리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영혼도 씻어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아파트에서 첫 번째 햇살이 그녀를 이미 깨어난 채로 발견했고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민수와의 대화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강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글이
멀지 않은 곳에서 강태우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은 길고 성찰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는 미란과의 대화 이후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고 마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는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답장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서 점심 어떠세요? 한편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미라는 짐을 싸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강태우가 그녀를 위해 산 비싼 드레스와 액세서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그것들을 옆으로 치웠고 강태우를 만났던 날 가져온 것들만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강태우와 지연의 딸인 수진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 미란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10대 소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지는 아파트 안을 둘러보며 반쯤 쌓인 가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사실이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떠나는 거예요.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수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수진 씨, 아니요, 수진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게 해주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녀의 목소리에서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상했다는 걸 알아요. 수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처음에는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일부는 당신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빠의 삶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다음 당신이 아빠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아빠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했는지를. 미라는 수진이 계속 말하는 동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었어요. 10대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인생에는 돈과 성공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그리고 저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미라는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 수진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를 거예요. 당신은 놀라운 젊은 여성이에요. 알고 있나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실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사실 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지낼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제가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와 웃음을 공유했고 마침내 수진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미란 씨. 수진이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한편 그들이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서 강태우는 지연이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더 가볍고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우 씨. 지연이 말하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그가 대답했고 그의 입술에는 망설이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 습관적으로 메뉴를 살펴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강태우 씨,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일에서 제 역할에 대해서요. 강태우는 그녀의 목소리에 진지함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이렇게 관여할 수 없어요, 강태우 씨. 그건 우리 중 누구에게도 건강하지 않아요. 강태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해요, 지연 씨.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 모든 광기 속으로 끌어들여서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관여하기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있어요. 저 자신에게, 수진에게, 민수와의 관계에 집중하기로요. 강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지연 씨, 항상 그랬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강태우 씨, 지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행복을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지연의 말은 미란의 말을 메아리 쳤고 강태우는 명확성의 물결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이제야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점심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 이상 전 남편과 전 아내가 아닌 오래된 두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주인공들 각자는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메고 서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노숙자도 아니고 백만장자의 약혼녀도 아닌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고 더 성숙하고 이해심 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새로운 길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레스토랑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이 남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강태우는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노숙자 쉼터인가요? 네,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가 서울 위로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톤으로 물들이는 동안 우리의 이야기는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각 인물은 사랑, 진정성, 그리고 자신에게 충실한 것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록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공기 중에는 희망의 감각이 있었고 더 나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려야 진정으로 자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여정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비 오는 오후 이후로 삶이 새로운 방향을 잡고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왔고 나무들을 빨강과 금색 톤으로 물들이며 변화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조용한 리마인더를 주고 있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지연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그녀의 눈은 문과 시계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인물이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란 씨, 그녀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미란이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포옹을 나누었고 그 제스처의 친밀함에 둘 다 놀랐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연 씨. 미란이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은 주의 깊게 미란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 그전에는 없었던 평온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좋아 보여요, 미란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란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빛났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좋았어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놀라웠죠. 그들이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미라는 지난 몇 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우의 아파트를 떠난 후 그녀는 저축해둔 돈을 이용해 작은 방을 임대하고 사회복지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죠. 알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삶에 예기치 않게 들어온 이 여성에 대한 자부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미란 씨. 당신의 소명을 찾으셨군요. 미란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지연 씨.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미쳤던 것 같았는지. 하지만 저는 감사해요. 당신에게, 강태우 씨에게, 심지어 수진에게도요. 당신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두 여성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와 웃음을 공유했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 후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들은 계속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쪽에서 강태우의 회사 사무실에서는 특이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미란의 옛 길거리 친구인 정우였습니다. 그래서 정우 씨, 강태우가
말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는 빌린 정장을 입고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강 선생님. 저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 그는 많은 노숙자들이 미개발된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정구 씨. 당신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것을 얻으셨어요. 이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세부 사항을 논의해 볼까요? 한편 근처 공원에서 수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컷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민수는 책을 읽고 있었고 가끔 그녀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가 그녀의 멍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요. 민수는 책을 닫고 의붓딸에게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변화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괜찮아요. 행복하기까지 해요. 엄마가 당신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아빠가 마침내 일 외의 목적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알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그렇지 않니?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어. 그 순간 수진의 전화기가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밤 가족 저녁 식사 어때? 나눌 소식이 있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가족 저녁 식사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오시죠, 그렇죠?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모르겠네. 메뉴에 달렸지. 수지는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때리며 웃었습니다. 바보, 가요. 엄마한테 알려줘야 해요. 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주인공들 각자는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준비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밤을 보낼 생각에 그녀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강태우는 사무실에서 새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소식을 공유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손을 잡고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미래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미라는 저녁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달 전 공원에서 찍은 그녀와 지연, 강태우,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우주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